송 작가의 또 하나의 추석 때 더워진다. 라고 하는, 요 말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건 11, 12호가 우리나라 온다 그렇게 설레발을 치다가 근처도 안 왔어. 예, 뭐 근처도 안 오고 다 소멸됐거든요. 근데 13호가 온다 이러면서 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옵니다. 송 작가 분명히 얘기했죠? 다음 주 추석 때쯤 되면 중국에서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가 몰려와가지고 다시 후덥지근하게 더워진다. 반팔 넣으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송 작가가 뭘 알아? 그러고 반팔 집어넣으셨던 분들은 다시 꺼내 입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송 작가가 뭘 알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없을걸? 아, 그런가? 네, 근데 왜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자꾸?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인 거지?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폭염주의보가 올라와 있고 34도까지 오늘 온도가 오른다고 하고요. 문자 오고 난리 났습니다. 네, 난립니다. 주말 내내 그 폭염 문자하고 똥풍선 문자만 그러니까. 나 내내 진짜. 받았어요. 아니, 똥풍선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어? 도대체 뭐 이 하는 거야, 정부가 도대체? 해결하는, 아니죠. 할수 있는 게 해결은 둘째 치고 문제를 계속 만드는 정부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문자가 점점 늘어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북한도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났나 봐. 3일 내내 이걸 갖다가 계속- 풍선을 날리고 있어요. 계속 난리야. 끝까지 무시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문자로만 낙하물 조심하세요. 맞으면 재수 없어서 네가 맞은 거예요. 이러고 날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민주정부에서 일어났으면 온갖 언론들이 오늘도 똥풍선 왔다, 내일도 똥풍선 왔다 이러면서 우리 하늘길이 뚫렸네, 방위를 어떻게 하고 있네. 국민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 똥풍선 때문에 뭐 이러면서. 입은 피해가 얼만데 이거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고 난리를 쳤을 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는 이게 기시다 환영풍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론 보도는 안 하면서 그 경고 문자만 겁나게 띄워줬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풍이 못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너무 뜨겁고 강한 고기압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온 고기압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이런 고기압 세력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갖고 요 몇 년 동안 거의 태풍이 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상기후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1호 태풍 야기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거는 이상기후가 아니었다. 중국의 인공강우 시험, 내지는 실행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동아시아권 전체에 기상이변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이번에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요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공강우를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실시를 했냐면 중국 자체의 메인 수자원은 장강, 그러니까 지금의 양쯔강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수원이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와 도시 지역들을 매겨 살리는 수원인데, 이게 갈수록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이 수원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히말라야 쪽, 그러니까 히말라야 쪽에 내리는 비에 이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에 구름이 걸리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 안에서 왼쪽은 겐지스강으로, 오른쪽은 장강으로 흘러들어오는 구름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이 물이 모질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네가 좀 더 많이 뺏어 보려고 이쪽 지역에, 장강의 상류 지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고, 그로 인해 갖고 강수량을 늘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절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중국에서 히말라야 쪽 가까운 상공에서 이 인공강우들을 했는데, 그로 인해 갖고 양쯔강에 홍수가 난다, 강우 조절이 안 된다, 고온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다 무시했어, 중국이. 근데 올해는 특별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치를, 그러니까 그동안 인공강우를 해왔던 위치를 동쪽으로 많이 옮겨버린 거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죠. 많이 옮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주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인공 강우를 띄웠단 말이에요. 여기가 히말라야산 빨간색이. 이제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인공 강우를 띄워갖고 장강에다가 물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귀저우, 광동, 후난 이쪽 지역에서 수천을 포함한 이쪽 지역에서 인공 강우 실험을 했어요. 왜 했느냐? 올여름에 이 상하이를 비롯한 이쪽 지역, 광동성을 비롯한 이 공업 지역에 엄청난 더위가 왔어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서남부 쪽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다 연결돼서 거기가 다 폭염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주요 산업단지로 끼고 있었던 광둥성 쪽, 상하이와 선전 상하이와 선전 이런 쪽에 너무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를 식혀볼 목적으로 여기에서 인공강을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저 위에서 하던 거를. 그래서 이쪽에 비가 쏟아지게 됐죠. 근데 문제는 비가 쏟아져서 여기가 식었으니까 우리는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기 상황을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중국 안에 굉장히 뜨거운 고기압이 조성이 돼서 절절 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바다에서 뜨거우면 저기압이 되는데 여기 육지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그 뜨거운 열대성 고기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폭염도 중국 대륙이 너무 뜨거운 게 편서풍 타고 흘러갖고 온 거고 이 고기압 때문에 그동안에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나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못 올라오게끔 꽉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11호 태풍이 아기가 생긴 지역은 요 필리핀 북쪽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대만을 거쳐갖고 일본 쪽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게 중국으로. 갑자기 대만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태풍이 기존에 갈 수 있는 또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역류해가지고 돌아서 좌측으로 방향을 꺾어버린 거야.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기본적으로 이 편서풍이 불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자전의 힘과 편서풍을 이기고 올라가려 그러면 엄청난 다른 요인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 그 요인이 뭐였냐면 이쪽에 인공 강우를 뿌림으로 인해 갖고 거기서 저기압 때문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쪽에 비가 쏟아진 쪽에 비어있는 습기와 그로 인한 대기의 불안성을 이 밑에 필리핀에 있는 태풍이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진짜 이거 서쪽으로 가는 태풍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만 거쳐서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가야 될 게 저쪽에서 쉽게 말하면 공기에 어떤 빈틈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가 확 빨아당긴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쪽으로 휙 돌았는데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해갖고 바다의 열기나 수증기들을 흡수해가지고 슈퍼 태풍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태풍이 됐냐면 원래 생겼을 때는 중심 기압도 낮았고 중심 기압 한 900 한 80, 60 이 정도 선에 있었던 거를 950까지, 940 초반까지 낮췄고 풍속이 30m, 25m 이런 것들을 60m, 65m까지 올린 거예요. 처음엔 소형이었는데 네, 초대형이 돼버렸죠. 이게 시속 60m면 거의 300km에 가까운 속도거든요. 와. 초속 60m니까 이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하고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지난 기상관측, 중국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어떤 그 힘을 가진 태풍이 돼버린 거죠. 반경이 330km까지 올라간 거네. 그래서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일단 풍속도 역대 최고였고 55m. 그리고 강우량이 시간당 300ml를 초과했어요. 와. 30cm가 초과진 거지. 그래서 이게 하이난에 올라타면서 그동안 중국이 하이난성에 만들어놨던 사실상의 모든 SOC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도시, 호텔, 리조트, 그다음에 도로, 비행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폭우들을
대륙 중앙에다가 다 아니, 나무- 흘려 넣어버린 거죠. 나무를 뽑아놨네. 아니 트럭이 날아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지붕이나 천장 같은 거 다 날아갔고 트럭이 날아갈 정도의 속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쳐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모여진 엄청난 수증기들이 중국 본토에 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상당히 식혀먹었다고 했던 인공강우가 최고의 중국 역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이 폭우 피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저기가 장강지류, 이게 저기로 올라가면 딱 있는 데가 뭐냐면 산사댐이 있거든요. 아우. 산사댐 주변에다가 시간당 300mm 가까운 폭우를 퍼부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산사댐이 홍수 저지선 이상을 넘어서 버렸어요. 비는 아직도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산사댐에 붕괴 위협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사댐이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 그 열린 수문으로 인해서 과거에 홍수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남부 지역 전체 이쪽에 대한 물난리가 이제 2, 3일 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봐지는 거죠. 기상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이번 폭우로 인해 갖고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액만 600조 원에 달할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중국에 끼치게 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출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닥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강우가 사실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인공강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도 있지만 의외로 아랍에미리트 쪽도 인공강우 엄청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인근 지역이 아랍에미리트 자체도 엄청나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인근 국가들도 사실은 이 아랍에미리트가 구름 씨앗을 다 모아버리기 때문에 다 마른 더 거죠. 주변은 더 건조해지는, 가물어지는 예. 현상이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일으켜지는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날이 덥고 그리고 앞으로 수증기가 계속 몰려들 거기 때문에 이제 오고 있거든요. 밀려서 추석 날 딱 되면 진짜 후덥지근한 막 35도, 6도에 습기 70% 이런 아우. 날씨가 이번 추석에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 초에 예언을 드렸죠.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슈퍼컴퓨터 속 기상대를 왜 돌려? 필요가 없다. 나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나한테.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아직 저게 그 저기압 상태에서 지금도 비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아. 저 상태에서 산사댐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방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고 치면 중국의 주요 산업지대인 뭐 선전이나 상하이, 방동성 전체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게 터지면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 긴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정신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